겨순잭을 어제 하셨는데 겨순을 뭐 두세 개씩 남겨놓으셨네요. 사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가지가 많이 벌어져서 굳이 안 남겨도 되기는 하는데 지금 관주비료나 이런 거를 너무 철저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겨순을 남겨놔도 고추의 수세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겨순을 좀 남겨봤습니다. 지금 1분지, 2분지, 3분지, 4분지, 5분지까지 나왔네요. 네네. 겨순을 두세 개씩 다 남겨놓으셨네요. 얘는 4개까지 남겨놓으셨네. 네네. 얘는 조금 더 가지가 많이 안 벌어지는 품종이어서 조금 더 남겼습니다. 어쨌든 겨순을 2개, 3개씩 다 남겨놓으셨네요. 네네. 고추 재배 농가분들이 뭐 이건 겨순 재배는 최근에 많이 하긴 하시는데 대다수 농가분들은 사실 겨순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그래도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저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마다 막 엄청나게 많은 품종을 길러보잖아요. 한 7, 80개 정도 길러보면 그 고추의 초세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겨순을 너무 무리하게 남기면 그 특성이 발현이 안 되고 치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관주가 없으시면 가능하면 겨순을 남기는 건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수 시설이 없으면? 네, 없으면요. 그리고 그 고추의 모양을 봤을 때 좀 웃자람이 있는 고추들은 곁가지를 한두 개 남겨놓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품종적으로 봤을 때는 키가 굉장히 크면서 가지가 덜 벌어지는 품종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품종들은 두세 개 남기고 관주가 있으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가지가 진짜 많이 벌어져 갖고 그 그러니까 착과량이 포인트인 품종들은 겨순을 사실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겨순을 남기는 순간 고추가 엄청 많이 달리면 치고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더 작아지겠고. 네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남기셔도 되고요. 뭐 천상계에서 엄청나게 고추 농사 하시는 분들은 뭐 두세 개씩 다 남기셔도 무방하고요. 그럼 지금 관주비료를 지금 관리해 주시고 계신데 이 초기에는 이미 우리가 사실 밑거름을 많이 넣었잖아요. 다른 농가분들도 그럴 거고. 근데 지금 굳이 관주비료를 넣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비료라는 게 일반적 특히 관행비료 쓰신 분들은 그 비료의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비료 같은 경우에 보통 한 25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못 먹는 성분을 맡겨서 이제 그 비료의 유통기한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가스 피해 때문에 한 뭐 15일에서 한 달, 빠르면 한 달 전에도 놓고서 이렇게 밭을 갈아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밭에는 비료 성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서 비료는 반드시 추비는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그 관주 비료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넓은 범위에서 뿌리에서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관주 시설만 돼 있으면 관주 비료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주비료 하시면 그 주먹거름은 안 해도 될까요? 네네, 없어도 되는데 다만 그 장마철에는 관주비료를 조금 못 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사실 장마철에도 관주비료 조금씩 주거든요. 관주로 그 점적호수로 주게 되면 물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주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장마철에만 살짝 뭐 골 같은 데 뿌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관주비료를 어떻게 넣으시는 게 좋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하카포스라는 관주비료로 100%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 노바텍 솔루브를 주고 있고요. 지금은 하이엔, 그 질소질이 좀 높은 노바텍 솔루브를 주고 있고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제 밸런스라고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노바텍 솔루브를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아주 약하게 해서 순간순간 화력이 좋은 하카포스도 조금씩 넣고도 있습니다. 그 간격이나 뭐 사용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현재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는 노바텍 솔루브 같은 경우에는 200평 기준에 1kg 1kg 정도를 넣고 있고요. 하카포스를 중간에 한번 넣을 때는 200평 기준에 500g에서 300에서 500g 정도 주고 있습니다. 관주비료 이용을 잘하면 이제 고추 생육 관리에 더욱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추는 뿌리, 줄기, 잎이 성장하는 이 영양 성장과 그리고 꽃이 맺고 피고 수정하고 열매가 성장하는 생식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영양 성장과 생식 성장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다수확이 가능한데요. 지금 내 고추가 영양 성장 위주로 크는지 아니면 생식 성장 위주로 크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게 관주 비료를 살포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양 성장 위주로 크는 경우에는 잎이 너무 크고 꽃이 적게 핍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핀 꽃이
새순과 거리가 멀고요. 이 절간이 길어지고 마디가 두꺼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식성장용 비료를 관주해서 영양성장과 생식성장의 균형을 맞춰주고요. 반대로 내 고추가 생식성장 위주로 크는 경우에는 잎이 작아지고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핀 꽃이 새순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고요. 마디가 가늘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양성장용 비료를 관주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추 농가를 방문하고 또 굉장히 작황이 좋았던 농가분들이 사용하셨던 관주비료 사용 방법입니다. 이 작년 전남 영광의 한 고추 농가입니다. 이 사진상에 보이는 것처럼 붉게 물든 고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 있음에도 이 8월 30일 기준 900평에 벌써 3,000근을 수확한 쌀이었는데요. 이 물을 줄 때마다 하카포스를 관주하셨습니다. 즉 200평 기준 7일 간격으로 1에서 3kg 정도 관주하는 이 기본 사용법 대신 물을 줄 때마다 하카포스 사용량을 줄여서 여러 번 관주를 한 것인데요. 이제 어느 고추밭에 착과량도 많고 고온기가 되면서 이 매일 물을 주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평에 7일 간격으로 한 번씩만 하카포스 2kg를 관주하면 이 나머지 6일은 이 맹물만 관주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래도 근권의 양분이 유실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주는 관주비료 사용량 2kg를 일주일에 물 주는 횟수로 나누는 건데요. 지금 매일 준다고 가정했으니까 이 물 주는 횟수 7번으로 나누면 하루에 약 300g 정도입니다. 즉 매일 물을 줄 때 200평에 하카포스 300g을 매번 관주 시비하는 것입니다. 저희 하카포스가 아니더라도 이 다른 관주 비료도 물을 자주 주시는 경우에는 이 사용 시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시비하시면 양분 관리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 주는 양은 얼마나 줘야 되냐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정답은 예. 없어서 토질마다 다 다르고 몇 번을 주느냐 얼마를 예. 주느냐 물어보시는 분이 사실 많거든요. 예,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예, 날씨도 본인이 다르고. 찾으셔야 되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몇 분 팠을 때 토양 수분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맞출 수 있는 그 측정기를 하나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손으로 뭉쳤을 때 이제 뭉쳐지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토양 수분이 많이 올라가도 뭉쳐지거든요. 그건 예. 과습이 또 고추는 과습에 굉장히 예,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예. 진짜 어려운 건데 여튼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최대한 소량으로 자주 주시면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전 한번 줄 때 그 점적옵스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 정도 주거든요. 근데 그 네. 정도면 예를 들면 비가 뭐 5분 10분 내리는 양밖에 안 되니까 예, 예. 예, 굉장히 소량으로 해서 자주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 말씀해 주신 그 시간은 예, 밤마다 다르니까 네네. 참고만 해주시고요.